이탈리아 커피 이야기 제가 잠깐만 5분만 해드리고 방송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편집했는데요.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하셔서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 설명을 좀 드렸다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없었을 텐데 제가 괜한 오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왜 이탈리아 커피가 유명한지, 왜 이탈리아가 커피로 큰 돈을 버는지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출발! 원래 그 커피의 원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어디냐가 있지만 가장 커피의 이제 정설은 에티오피아의 그 아라비카라는 언덕에서 이 자생했던 커피 나무가 원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뭐 목동 한 명이 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 그 염소들이 그 커피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노는 애들은 밤에 잠을 잘 안 자더래요. 그래서 그 커피 나무 열매를 먹어봤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볶았더니 이 정말 향긋한 향이 났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커피를 볶는 향만큼 좋은 향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커피가 처음으로 인간에게 이제 삶 속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가 그때는 강대국이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커피를 옮겨 심는데 훨씬 더 기온이 고온 건조해서 잘 되는 거예요. 알도 굵고. 그래서 여러분 아라비카 언덕에 있던 커피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모카 커피. 모카가 브랜드 커피 이름 아니고요. 그 예멘에 있는 항구 이름이에요. 모카 포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팔리는 커피가 맛있었기 때문에 커피하면 모카가 아이러니하게 유명해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슬람 지역이죠.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커피가 먼저 퍼져 나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슬람은 뭐란 마십니까? 네, 술을 안 마시죠. 예, 술 대신 이 차를 마시는 문화가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쪽 여행 가보시면 진짜 차를 많이 마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도 검고요. 향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 커피가 인간에게 무해한지 유해한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범적으로 이슬람 수도사들이 커피를요, 그때 지금 터키식 커피, 이슬람 커피는 커피를 끓여 마십니다. 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끓여 마시는데 한 솥 끓여가지고 이렇게 신도들에게, 성직자들에게 퍼먹였답니다. 먹였더니 어때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자지도 않고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 먼저 커피를 공표했기 때문에 커피하면 여러분 그때는 이슬람의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국가인 유럽은 이슬람의 음료, 검은색, 악마의 음료 못 마시게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이슬람 쪽에서 커피가 유행했고요. 그 지금도 여러분 사실은 커피의 가장 원조격 되는 나라 하면요 터키예요. 터키 가시면 커피도 정말 많고요. 그 커피 하우스라는 카페가 처음 생긴 것도 터키입니다. 유럽의 음료가 아닙니다. 근데 그랬던 커피를 가장 먼저 수입해 왔던 상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도시 베네치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에게는 여러분 종교가 중요했겠습니까? 피부색이 중요했겠어요? 그냥 돈만 되면 떼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악마의 음료를 팔기 시작하면서 상인들이 더 불을 넣었고요. 네덜란드 상인들도 커피 묘목을 이렇게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공식적으로 커피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커피가 여러분 유럽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사건이 있죠. 바로 전쟁입니다. 인간의 이 문명의 충돌로 인해서 이 발전되는 문화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터키의 전신인 국가. 그때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1454년인가요? 56년인가? 아무튼 그때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럽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만 투르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유럽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쟁에서 이제 가까스로 유럽은 오스만 투르크를 물리쳐요. 참고로 지금도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 유화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얀 소비에스키라는 폴란드 왕인데요. 비엔나를 포위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군을 빠른 기병을 이용해서 격퇴한 전쟁 영웅입니다. 참고로 반지의 제왕 속 전투 장면이 이 비엔나 공성전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도망갔는데 그때 오스만 사람들이 오슬람은 종국 이름이죠. 그 오스만 사람들이 그 전쟁할 때 항상 졸지 말라고 커피를 많이 끓여 마셨대요.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 다른 돈 되는 건 다 훔쳐갔는데 커피 공짜로는 유럽인들이 안 마시기 때문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시츠키라는 그 통역가가 이 커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았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커피를 막 무상수거 해가지고 이걸 팔풍량을 하는데
안 팔리죠. 왜? 유럽 사람들은 와인 마시고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커피는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아침 일찍 커피를 이제 내려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일찍 모닝커피. 왜? 여러분 맥주와 와인, 유럽인들이 많이 마셨던 음료는 마시면 어때요? 취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어때요? 마시면 깨어나죠. 그래서 모닝커피가 이제 시작된 곳이 비엔나고요.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배고프기 때문에 커피와 빵을 이제 구워가지고 팔았는데, 이 오시츠키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마케팅의 달인인 게, 이게 좋아할 만한 빵을 팔았습니다. 어떤 빵을 팔았냐면요, 빵을요 돌돌돌 말아가지고 초승달 모양으로 구워서 팔았답니다. 이게 대박이 나요. 여러분, 왜 초승달일까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 전쟁과 관련돼 있잖아요. 터키의 상징이 뭡니까? 지금도 터키 국기에 그려진 게 초승달. 초승달 하면 이슬람의 상징이거든요. 그 모양의 빵을 아침마다 씹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슬람을 씹어 먹는 겁니다. 그걸 먹고 이제 승전의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루아상이 유럽 전체 지금까지도 아침 식사로 인기가 있는 겁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원래 커피 하면 오스트리아예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비엔나식 커피. 이거 원래 유명합니다. 근데 그 커피의 중심이 이탈리아로 넘어온 계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원래 커피는요 끓여 마셨고요, 오스트리아는 내려 먹었거든요. 찌꺼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찌꺼기와 물을 분리했어요. 내려 마셨는데, 이게 내려 마시는 커피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알맹이를 굵게 부수면요 커피물은 쑥 빠지고 뜨겁지만 커피가 진하지 않아요. 얇게 갈면 어때요? 이게 커피가 물이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쓰고 뭔가 커피가 식죠. 그래서 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물이 아닌 이 뜨거운 스팀으로 빠르게 커피를 추출해 내린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탈리아의 상징이죠. 에스프레소예요. 그 에스프레소가 이제까지 커피를 추출했던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신선하고 맛있게 커피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전 세계 커피의 스탠다드는 다 에스프레소죠. 여러분 많이 드시는 아메리카노도 에스프레소에 물을 붓고요, 카페라떼도 우유를 붓고요, 카푸치노는 거품을 넣고요, 얼음 넣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모든 커피의 스탠다드가 에스프레소로 통일되면서 커피 용어도 다 이탈리아어잖아요. 밀크라 안 그러고 라떼라 그러고요. 네, 스타벅스 가셔도 여러분 이게 라지, 미디엄 아니죠, 벤티, 그란데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게 이탈리아가 커피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브랜드, 지금 여기 와 있는 동네가 트레스테잖아. 일리, 라바짜, 킴보, 트롬베타, 이런 수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이탈리아에서 나왔고요. 그 이탈리아가 전 세계 1등인 분야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커피를 좋아하는 분 아실 거예요. 그 한국의 커피집마다 있는 그 한 대 막 1,000만 원씩 넘거든요. 신발리 이런 거는 정말 비싸요. 웬만한 소형 차값인데 그런 기계를 전 세계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트레스테가 1리의 본고장이잖아요. 근데 1리가 유명하긴 한데요, 그렇게 큰 힘을 못 써요. 여기는 개개인 커피집 자체가 워낙 또 잘하는 집이 많고요. 저기 아까 우리가 커피 한잔 마셨는데 스페키오라는 카페가 또 너무 잘하거든요. 그래서 1리의 본고장이지만 또 1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브랜드 커피집이 많은 곳이 바로 이 트리에스테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자전거 나라 동료들하고 트리에스테 커피 한잔 마시러 잠깐 들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로 넘어갈 건데, 워낙 커피가 유명하고 중요한 동네, 1리의 본고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커피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